조금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투자 사기는 왜 당하는지, 투자 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방지의 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께서 오늘 나오셨는데 투자 전문하셨다고 어떻게 갑자기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피해 사기를 당한 쪽으로 오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전향을 하신 건가요? 밖에 나와 보니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굉장히 필요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요. 투자 사기라는 게 일단 뭔지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크게 문제되는 투자 사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에게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다음에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 사기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짜 공문서 등을 보여주면서 가상자산을 투자하라, 소위 말하는 ICO를 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 아니면 공모주 사기 등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보통 사기 피해자들은 비교적 이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도 혹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투자 사기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 네. 투자에 많은 30대 초반 직장인부터 오. 대기업에 다니는 뭐 과장님, 부장님, 네. 아니면 심지어는 제 대학교 후배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혹은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날아간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아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객관적으로 시간을 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벗어날 수 있는 건데도 그게 안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 청소년들도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투자 사기가 기승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사기 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좋은 정보는 나한테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이 투자 사기가 정말 나한테까지만 알려주는 좋은 기회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때문에 먼저 돈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차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간 공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정보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는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하면 대박 날 거다. 아니면 투자를 하면 수익률 몇 %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거든요. 막상 그런데 이제 투자를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횡령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아니면 부동산이 어디 개발된다. 여기 투자하면 몇 배 수익이 난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허위 정보인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소개해준 지인 역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도 몰라서 또 상대방이 좋은 거니까 같이 하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오래 만난 사람 중에는 사회적 지위나 정보가 많은 그런 사람만 신뢰해도 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사기꾼이 이상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례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대기업을 다니다 퇴임한 임원이 수십 년간 함께 일한 후배 임원에게 투자금을 억대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인데 그렇게 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었고요.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수십 년 동안 같이 했고 임원까지 했다고 하면 정말 믿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충격이 몇 배였을 것 같은데요? 네, 의뢰인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받았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자신이 사업을 할 테니 투자를 하라
실제로 사업이 잘 됐어요. 다행인데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봤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망했다면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 이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 회사랑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다시 만든 겁니다. 잘 되니까 다시 만들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회사의 사업이 잘 된 거고 아이고. 투자를 받았던 원래의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투자 사기는 그러면 잡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너무나 절망적인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투자를 할 당시에 네. 그 계약서만 잘 써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 투자의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투자 목적을 지정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이제 법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공동대표가 되어서 직접 대표 권한을 받아서 똑같이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담보를 받아주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근데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이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사기 피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손해회복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경찰이 사기꾼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디로 빼돌렸거나. 네, 이미 그죠? 돈을 빼돌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투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빠른 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법조인을 빠르게 찾아가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양한 투자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보험입니다. 맞아요. 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큰 돈이 오고 가기 전에는 꼭 전문가에게 위험한 점은 없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계약에 빈 공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